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이 어둠의 세계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치할 수 없지요. 마약이 무방비로 노출된 10대 청소년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마약을 투약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약을 팔거나 전달하는 범죄에도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약에 빠진 고등학생들이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1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각종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마약왕을 꿈꿨던 고등학생 3명의 기가 막힌 사연으로 뉴스의 문을 엽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텔레그램에 올라온 광고 글입니다.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장사도 하고 나도 투약하려고 도매를 떼어왔다고 홍보합니다. 경찰이 해당 판매자를 잡고 보니 고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친구 3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에 뛰어든 겁니다. 점차 거래량이 늘어나자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말해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대범하게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배달 한 건당 3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들인 뒤 운반책에게 구매자와의 약속 장소를 알려주면 약속된 곳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던지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이 마약을 판매할 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용한 장소인데요. 경찰은 이런 주택가 계량기 뒤에서 일당들이 숨겨둔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학생들의 오피스텔과 거래 장소에서 압수된 마약만 4억 9천만 원 상당. 12,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지만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아 부모들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수능까지 치러 3명 모두 대학에 합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과 운반책, 구매자까지 23명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아직 공급책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10대들이 마약으로 빠져드는 이유, SNS를 통해 마약을 사기도 또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마약이 거래되고 있었고 고를 수 있는 메뉴판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수억 원어치의 마약을 거래하다 붙잡힌 고3 학생들. 처음엔 마약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던 학생 중 한 명이 텔레그램으로 투자 방법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마약 거래방을 발견합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퀴즈를 맞히면 마약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경찰에 채팅방을 보니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마약 거래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직접 SNS에 접속해봤습니다. 마약 관련 단어를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끝없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마약 딜러라 밝힌 사람이 개설한 채팅방은 참여자가 2,400명이 넘습니다. 마약의 종류며 가격이 상세히 적힌 이른바 메뉴판이 올라옵니다. 되게 많이 DM이 와요. 혹시 약 살 거냐. 가끔 마약성 수면제라던가 대마초 같은 거 살 생각 있냐고. SNS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 모바일에 능숙한 10대 마약 사범도 급증하는 상황. 고수익을 보장한다, 100% 안전하다며 전달책을 모집하는 구인글도 게시되는데 실제로는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 뒤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10대 청소년들은 평생의 후회가 될 마약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지시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가 진행이 됐고 한 채 낙찰도 됐습니다.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 피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한 여성이 나옵니다. 당신의 경매 수익 목숨값이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11가구가 경매로 나왔고 한 채가 낙찰됐습니다. 아빠 내가 금방 전화했게 나 낙찰됐어. 내 거 낙찰됐다고. 조 씨의 집은 감정가 1억 4,9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했다 한 번 유찰됐고 오늘 2차 경매에서 경영 컨설팅 업체에 1억 1,28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는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30%씩 내려갑니다. 경매가 낙찰되며 조 씨는 최우선 변제금 2,200만 원을 받고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4천만 원을 날리게 된 셈입니다. 조 씨는 오늘 법원에 경매업자 15명이나 미추홀구 주택을 보러 왔다며 냉혹함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피눈물인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셔서 뭐 얼마나 부자가 되시고 얼마나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조 씨의 집은 2015년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 조 씨처럼 대부업체나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경매를 늦출 방법이 없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피해 주택 가운데 경매가 진행 중인 건 1,066가구. 최소한 내쫓기시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죄인은 아니거든요.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돈 앞에서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경매꾼들이 인천 미추홀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가구는 싸게 살 수 있는 노다지라고요. 합법적인 투자라지만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59세대 중 36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미추홀구의 디귿 아파트. 이 아파트 세입자 20대 A씨의 집은 지난달 6일 3차 경매에서 경매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낙찰됐습니다. 낙찰자는 같은 날 전세 사기 피해 세대 2개를 매수했습니다. 거의 출근해서도 거의 이제 경매 관련해서만 이제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도 새벽 3, 4시까지 거의 찾아보고. A씨의 집은 감정가 2억 2천만 원으로 경매가 시작됐지만 1차 유찰로 1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2차에서도 유찰된 후 3차 경매에서 1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A씨 집처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모여있는 미추홀구는 경매업자들 사이에서 노다지가 됐습니다. 보증금 반환 플랜카드가 걸린 집들을 돌아보며 지금이 저가 낙찰 기회라고 대놓고 홍보합니다. 집주인이랑 그거는 소송할 문제지 낙찰자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싸게 받아놓으면 나도 버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들은 1층에 주차된 차량을 찾아낸 뒤 전화를 걸어 퇴거를 압박합니다. 갑자기 상의를 하지 않았던 도어락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금 납부도 안 하신 상태에서 도어락을 왜 바꾸시냐. 강제 집행하겠다.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저리 전세 대출을 받아 자신과 전세 계약을 하자고 유인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집을 비울 때 남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리는 겁니다. 낙찰자가 새로운 전세금을 제시를 했고 이 금액이 아니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누군가에게 무덤이 된 집이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6개월 이상 늦추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발등에 불부터 끄겠다는 건데 당장 피해 주택이 몇 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를 미뤄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습니다. 미추홀구의 피해 주택 2,479세대 가운데 금융사가 담보를 잡은 곳에 대해서입니다. 전국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와 매각 절차도 6개월 이상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금융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미추홀구 이외에 전세 사기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피해 현황이 워낙에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정책 당국 그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은 한숨 돌렸지만 경매 연기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지금 겪을 거 6개월 뒤에 겪는다는 것밖에는 시간을 조금 더 한다는 것 말고는 그 6개월 안에 없는 돈이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경매를 미루면 부실 채권을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명의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뒷북 대책이 마련됐다는 비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무한한 책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가능했던 게 왜 한 달 전에 불가능했냐라는 비판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가운데 내일 당정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와 비슷한 사건이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터졌습니다. 270채 가까운 오피스텔을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신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동탄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사는 세입자들이 잇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임대인은 30대 부부. 이 건물을 포함해 병점과 수원 등의 오피스텔을 260채 넘게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 세입자들에게 세금 체납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6월 10일까지 넘겨받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건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밀린 세금까지 따지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수천만 원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매매가로 올라오는 게 1억 5천 정도였었거든요. 그냥 1억 5천짜리 집을 1억 6,800을 주고 산 거예요. 임대인 부부가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공인중개사도 최근 업소를 넘긴 뒤 잠적했습니다. 무조건 1년 계약밖에 안 할 거다 자기는. 근데 뭐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주인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다른 집을 사고 청약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58건. 경찰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조사에 나서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다른 집주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도 여러 건 제기되는 등 동탄발 전세 사기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기 귀국 여부를 밝히는 회견을 앞두고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개인 일탈이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돈봉투 살포를 알았거나 더 나아가 배포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좌영길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나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 행위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2021년 4월 통화에는 송 전 대표가 자금 살포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송 전 대표가 강 회장에게 자금 전달을 보고받고 칭찬한 걸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송 전 대표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검찰은 8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2차 소환 조사했고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맡고 있던 강 회장은 직장에 사직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에 관여한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도 곧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좌영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친정인 민주당도 일제히 조기 귀국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부터 최대 의원 모임, 초선 의원 모임들까지 다 나섰는데요.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머뭇거리는 정황이 포착되자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50여 명에 이르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밀에도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즉답을 피하며 조기 귀국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 전체가 압박에 나선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입만 바라보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면서 당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께서 당에서 사실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조치와 아울러 강제 귀국 조치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송영길 전 대표, 오늘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다시 맞닥뜨렸습니다. 여러 질문이 이어졌는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파리 조은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파리 경영대학원으로 출근하는 길에서 만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고한 대로 22일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며 답을 미뤘습니다. 거치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스포가 필요하셔서. 아니 원래 그렇게 정해놨어요. 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기 귀국을 압박했지만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뜻은 없었습니다.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아니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조기 귀국에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습니다. 지인분께서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오신 거라서 일찍 개인 사정으로 들어가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 아무튼 22일 날인가요? 송 전 대표는 현재 이곳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방문 연구 교수 자격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다른 내가 여기 정리하고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송 전 대표는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온 의원 외교 활동이라 임의 귀국이 어렵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토요일 날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캠프 지역본부장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 검찰 압수수색 직후 다른 피의자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지역구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이 의원은 압수수색 다음 날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압수수색 직후 다른 피의자에게 연락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역본부장에게 줄 1,000만 원을 마련한 걸로 지목된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앞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돈 달라는 연락은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정근 씨가 저한테 캠프 사무실에 밥도 못 먹고 있다. 도와달라고 돈 1,000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더라고. 돈이 어디냐고 내가. 조 전 부시장은 이어 이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이 내 영장에는 당신이 돈을 준 것으로 적혀 있다며 나는 돈을 주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는 게 조 전 부시장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여지를 없애려면 속도감 있는 수사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는 이 의원 측에 통화 이유 등을 물으려고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이 단순히 알았냐 몰랐냐 수준을 넘는 관여 녹취가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는 2021년에 열린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 때 이 돈봉투가 전달이 된 사실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보고받았거나 최소 알았을 걸로 의심되는 녹취가 공개됐죠.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직접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만약이죠. 만약에 송 전 대표가 살포에 관여를 했다면 그러면 처벌 수준이 더 세집니까? 그렇습니다. 이 만약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살포했거나 또 살포를 지시했다면요, 처벌 수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요, 정치자금법 그리고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 현행 정당법을 보면요, 당대표 경선을 할 때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때 살포된 돈이 송영길 당대표 당선 목적이었다 이렇게 의심하는 만큼요. 이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돈봉투 배포를 지시 또 권유했는지 밝히는 게 이번 수사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 수사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온 거예요? 네, 지난 12일에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 압수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사 속도가 비교적 빨라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지난 16일에 이어서 사흘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이 강 회장은 8천만 원을 조성하고요. 또 돈봉투 전달 과정에서 깊이 관여한 걸로 지목된 피의자죠.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을 상대로 벌이는 수사는 오래 끌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 현금이 오간 이번 사건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이 공범끼리 말맞추게 할 우려도 있어서 속도감 있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속도가 난다면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조기 귀국 여부 밝힌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곧 소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우선 일단 돈봉투의 조성 과정과 또 전달자부터 수사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게 검찰 입장이거든요. 검찰이 당장 송 전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금 전 들은 통화 녹음 내용처럼 이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 배포에 가담한 걸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잖아요. 검찰은 이 돈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9,400만 원 여기에 포함된 돈인지 또 아니면 이와 별개 돈인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그 시점도 당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7월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 들어오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전에는 검찰이 소환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 검찰이 소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점이 있다면요. 일단 송 전 대표 측과 연락해서 소환 날짜 등을 조율하게 될 텐데요. 만약 송 전 대표가 소환을 거부하게 되면 입국 시 출입국 당국이 검찰에 통보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 공인인 송 전 대표가 소환 자체를 거부하긴 매우 부담스러울 거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수사팀은 오늘 20일 송 전 대표 기자회견 내용에도 주목할 걸로 보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을 향해 말맞추기를 암시하거나 또 진술을 회유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에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고 소환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살상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일종의 협상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시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투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을 해왔고 윤 대통령도 무기 지원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무기 지원 압박을 고려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건에도 대통령실 외교 참모들이 폴란드에 포탄을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언급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고리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확장 억제 조치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이후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언급을 재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한국이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nding states.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수도가 북한 핵미사일의 타격 범위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핵 보복도 천명했습니다. If North Korea were to take that shot, that will be the time when the nuclear retaliation, the strategic deterrence portion also has to play its part. It's real. 청문회에선 완벽한 본토 방어가 쉽지 않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 11대에서 한 대만 추가된다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탐지할 수 있는 군사정찰 위성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정찰 위성 모양은 흐릿하지만 육각 기둥 모양의 태양 전지판과 카메라 등이 장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공격의 눈까지 갖춘 겁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의 명중력, 정확성을 높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부대의 이동을 사진을 찍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전후로 정찰 위성을 발사해 군사력을 과시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뿐 아니라 내년 총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 본인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지역 당원 53명은 진정서를 내고 이딴 설화로 당원을 부정하고 당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징계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징계 절차가 없으면은 총선이 큰 위기에 닥칠 것 같습니다.
5.18 발언 논란 등 3차례나 설화를 일으키고 한 달 자숙 기간을 갖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구 지역 당원 56명과 호남 지역 당원 86명도 비슷한 내용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남은 5.18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김 의원 징계 개시 여부부터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사실상 총선 출마를 막기 위해 최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진 사퇴는 뭐 그분의 판단을 맡기겠는데요. 그래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호 상임고문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채널A의 자숙 기간을 마친 뒤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일은 제주에서 4.3 유족회를 만나 자신의 발언을 사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이 나왔는데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대통령이요, 원고에 엄떤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는데요. 원고에 없던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돈에 의한 매수, 이게 원고에 없던 말인가 보죠? 맞습니다. 기념사 직전에 대통령이 직접 추가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반적인 현상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뜨거운 이슈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대통령이요, 가짜뉴스와 선동행위를 비판하면서 한 이 말에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야당과 언론을 가짜뉴스, 선동꾼으로 매도하고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싶은 것입니까? 오늘 저 자리에 이재명 대표도 있었거든요. 저렇게 기념사 전에 두 사람이 악수도 했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마주했는데요. 짧게 악수를 나누었지만 별도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아무리 강한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4.19 혁명 정신이라면서 역시나 뼈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2명 이수진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화면상 이 왼쪽엔 동작을 지역구의 이수진 의원, 오른쪽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죠.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최근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돌리고 있는데요. 네, 비례와 동작을을 구분해서 써달라. 네, 최근 라임 사태 의혹 관련 기사에 이수진 의원이라고만 적시돼서 동명이인인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오늘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만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말씀 해주고 가실 수 있을까요? 동작을 이 의원은 지역구명을 덧붙이거나 큰 글씨로 강조하면서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이름뿐 아니라 뭐 나이, 종교도 같다면서요, 두 사람이? 맞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곤란한 건 이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웃깁니까? 해라고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어제 법사위 청문했던 이수진 의원이 아니시고요. 네, 많이들 혼선을.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비례대표 강조하신 것은 네. 법사위의 그 이수진 의원과 동명이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 봉투와 함께 밥값 봉투라고 써 있네요. 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여 있죠. 이 돈에 대해서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그래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장 최고위원은 SNS에 녹취록 내용이 구태하고 한심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큰 돈은 뭐 아니라는 식의. 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발언인데요.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정 의원은 오늘 진위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실언을 했다면서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뭐 사실 액수가 크냐 안 크냐보다 아직도 돈 봉투가 있다는 그 사실이 좀 충격적이었던 건데, 그리고 300만 원은 뭐 작은 돈도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잘못된 거죠. 국민의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민주당이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인식이라든가 제도 개선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300만 원은 평범한 청년들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라면서 기득권에 물들어 돈 봉투를 우습게 여긴다고 비판했는데요. 금액과 용도를 떠나서 구태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돈 봉투 관행, 이젠 정말 사라져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사흘 전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SNS를 통해서 생중계까지의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자세히 취재해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와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 갤러리를 통해 마약 성분이 있는 수면제까지 먹이고 성범죄를 한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살 김모 양은 2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2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사람과 만나 치유하고 위로받기 위해서인데 한순간 악몽이 됐습니다. 만 16세가 안 됐었을 테니까 한참 코로나 때였는데 갈 데 없고 추운 날에 안에 들어가서 얘기나 하자. 그렇게 피해를 당했었거든요. 성폭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가 성폭행 인증글을 갤러리에 올리며 2차 가해를 했지만 피해자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선 술과 수면제, 성착취, 자살 같은 더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이랑 졸피뎀이랑 수면제랑 같이 타가지고 먹이고 성착취한다 그 얘기는 되게 옛날부터 나왔고 엮인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도 몇 명 있고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지만 그나마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는 못 떠나는 상황. 성인이면 정신과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으려 하지. 근데 미성년자 어린 여자애들이 뭐 부모님한테 자기가 뭐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면 뭐 사춘기라서 그런데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커뮤니티라도 들어와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는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글 쓰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해 단어가 뜨면 즉각 삭제하고 있지만 갤러리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글들도 있거든요. 그 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캐치하기는 어렵거든요. 졸피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이 커뮤니티의 전체 이용자는 200만 명. 최근엔 우울증 관련 게시글이 3배나 폭증해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이 문제의 갤러리를 좀 더 파헤쳐봤습니다. 겉으로는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를 노리는 범죄 공간으로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그 실태를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일 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SNS 생방송을 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2달 전부터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얘기를 나누다 마음이 맞으면 본인들만 접속할 수 있는 전용 SNS 계정을 만들어 공유하고 친분이 쌓이면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모임은 성범죄, 약물 오남용,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제일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동영상까지 찍어 공개하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습니다. 의제강간 같은 경우도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데이트 폭력, 강도가 진짜 세게 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런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서 헤어지고 나서 만나는 갤러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고 다니더라고요. 부모님께 혼날까봐 신고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어난 거에 반응이 민자가 많죠. 고소를 했다는 활동하기도 좀 어렵고 부모님이 알까봐 고소를 못한다 이러고. 채널A는 자신의 집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갤러리 이용자를 만났는데 추후 해명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유의 익명성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습니다.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딘가에서 대체제가 생겨날 거고 익명성이 조금은 벗겨지거나 온라인 만남에 대해 좀 경각심을.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올해 봄은 유난히도 변덕스럽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쌀쌀하더니 오늘 낮 서울은 28도를 넘었죠. 이런 이상 고온 현상은 여름이 오기 전에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이 초여름 같은 봄날의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양산과 선글라스로 뜨거운 햇빛을 피해보고 잠시 나무 밑 그늘에서 더위를 식혀봅니다. 어제까지 입었던 외투를 오늘은 벗어들었습니다. 더워가지고 나오자마자 망고주스 샀어요. 원래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더워서 실내로 지금 들어가자고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봄꽃의 계절 4월의 한가운데서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넘게 올라 날이 더워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름 더위에 저도 이렇게 반소매 차림을 하고 나왔는데요. 거리의 풍경 역시 영락없는 여름입니다. 어느 정도로 더운지 열화상 카메라로 공원을 찍어봤습니다. 지면 온도 40도가 넘고 조금만 걸어도 머리와 어깨 쪽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여름 옷 들어있는 서랍 급하게 열어서 여름옷 꺼냈던 것 같아요. 괜히 가져와서 좀 후회 중이에요. 오늘 경기도 양평 옥천의 최고 기온은 31.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도 28.4도로 4월 중순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강원도엔 한파주의보 속에 눈이 내릴 정도였는데 널뛰기 같은 날씨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면서 벌써 여름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모기 살충제 등 방충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48%나 늘었고 반소매 옷도 2배 이상 팔렸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여름이 오기 전 두세 차례 고온 현상이 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77억 원 들여서 만든 이 광주의 한 나들목입니다. 사고 위험이 커서 개통도 못하고 폐쇄될 뻔했죠. 새로운 해법이 나왔지만 예산 49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할 판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3년 공사해서 만들어 놓은 나들목이 개통도 못하고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77억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차량이 곧바로 좌측 진출로로 빠져나가도록 해 위험성 논란에 휩싸인 지산 나들목. 완공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폐쇄 가능성이 높았지만 광주시는 대체 진출로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출로 내리막 구간을 기존 도로와 높이를 맞춰 주행차로로 활용하고 대신 우측 4차로에 진출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출로에 램프 구간을 추가로 지어 터널과의 이격거리를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터널과 진출로 간 거리가 18m에서 200m 이상으로 길어져 사고 위험이 준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좌측 진출 내리막 구간을 기존 순환도로와 높이를 맞추고 새로운 차선을 확보하여 그만큼 넓어진 도로
오른쪽 차선도 새롭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또 돈이 든다는 겁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최소 49억 원.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들지 않았을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공직자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묘안을 찾아냈다는 등 자화자찬식 평가만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위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사실상 이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건설 당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진출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꾼 게 알려지면서 당시 시정을 맡았던 이용섭 전 광주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자, 이 수출용이라 세금 안 붙이고 저렴하게 팔았더니 그걸 다시 동남아에서 밀수입해서 비싸게 되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밀수품들 전부 담배였는데요. 60억 원어치나 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떠나는 트럭 뒤를 세관 직원이 따라갑니다. 차량 출발합니다. 한적한 공터에 멈춘 트럭. 컨테이너 안에 담긴 종이 상자들을 다른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화물차를 세워 종이 박스를 살핍니다. 베트남에서 왔다는 표시가 선명합니다. 박스를 뜯으니 나오는 건 건축용 나무 합판. 맨 위 합판을 들어보니 국산 담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A씨 등 일당 6명이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뚫어 담배를 가득 채운 뒤 정상 합판을 덮어 위장했습니다. 합판 90장 한 묶음당 담배를 42보루씩 30단으로 쌓는 방식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했습니다. 가방을 수입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 담배를 싣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담배 13만 보루, 시가 60억 원어치를 밀반입했습니다. 동남아에서 국산 담배를 보루당 10,000꼴로 들여온 뒤 2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출용 국산 담배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 중 3만 보루는 부산 지역에 유통시켜 4억 원가량 부당이익 등을 챙겼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보관용 폐창고를 여러 번 옮기기도 했지만 끝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19년도에 TV에서 합판에 담배를 은닉해서 밀수입하는 수법을 보고 모방한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관은 주범인 A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담배 10만 보루를 압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베이징의 병원에서 큰 불이 나 29명이 숨졌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당국의 검열이 시작됐는데요. 창틀에 매달려 구조 요청을 하는 화재 당시 영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태현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창문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린 사람은 간절하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这消防车为什么不开进来呢？你都在路边停着呢。 침대 시트로 만든 밧줄을 지붕 위로 떨어뜨려 탈출도 합니다. 这下活不了了，直接熏死了，可是他没法下来呀。 베이징의 한 병원 입원병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쯤. 30분 만에 불은 진압됐지만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현장엔 까맣게 탄 실외기와 발목보호대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화재 당시 영상과 당국을 비난하는 게시물은 어젯밤 중국 인터넷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당국의 검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인근 통제도 삼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제 뒤로 보이는 그을린 벽이 어제 화재가 난 병원 건물인데요. 인근에는 공안들이 경계 태세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당국은 내부 개조공사 중 인화물질로 불꽃이 튀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안은 중대사고 책임죄로 병원장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는 백인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넷플릭스의 클레오파트라 다큐멘터리엔 흑인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역사 왜곡일까요? 이집트 역사계는 강력 반발 중입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역할에 흑인 배우를 캐스팅해 공개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점령한 그리스계 백인의 후손이었다는 역사계의 정설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I remember my grandmother saying to me, I don't care what they tell you in school, Cleopatra was black. 백인 중심에서 벗어나 흑인 배우의 등장을 늘리고 있는 미국 문학의 트렌드가 반영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물들을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그 눈 쪽이 이제 움푹 들어가 있고 옷 써 있는 그 전형적인 그 서양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집트 역사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부 장관을 지낸 자히 하와스는 넷플릭스가 이집트 문명의 기원이 흑인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다큐멘터리를 취소하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작된 클레오파트라 영화는 당대 최고의 백인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라 그동안 클레오파트라 하면 떠오르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주연을 맡은 아델 제임스는 캐스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송을 보지 말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를 하루 앞두고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부 내륙은 25도로 떨며 올봄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홍천과 아산은 일 최고 기온 3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고온 현상이 살짝 꺾이겠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는 남부지방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15도, 대전과 대구 1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호남, 경남은 가시거리 200m 미만, 해안에 인접한 교량은 100m 미만까지 좁혀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이슬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 아이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정도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아이들 마약 걱정하고 성착취 걱정하고 학교 폭력도 흉기 난동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비행이 아니라 범죄지요. 더 불안한 건 이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부모들이 잘 모르는 다크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려면 온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희 뉴스A가 부모의 마음으로 맨 앞에 서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SOS, 범죄에 갇힌 아이들.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